예, 안녕하세요. 백보스입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 진짜 답답하고요. 진짜 이게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집값을 올리려고 하는 건지 진짜 알쏭달쏭한데요. 자, 이런 건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 자, 그 투기의 개념조차도 지금 모호한데요. 네가 하면 적폐고 내가 하면 로맨스. 최근 LH 사태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힘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자, 일반 대중보다 정보에 앞서 있는 사람들, 지금 투기 의혹을 받고 있거나 또는 지금 뭐 조사 중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 투기 수요 억제를 하겠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면서 자, 이번에 뭔가 규제를 완화한다라고 합니다. 규제를 완화하겠다. 자, 이 규제를 완화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자, 일단 집값을 잡으려고 규제를 완화할까요? 아니면 표심을 잡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걸까요? 저는 이 전자보다는 후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보궐선거 왜 패배를 했을까요? 뭐 여러 종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핵심은 부동산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 이제 선거의 패배 핵심 원인이었다고 보는데 뭐 언론개혁이나 검찰개혁 뭐 이런 부분들도 물론 있겠죠. 근데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부동산이었다. 자, 그러면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뭔가 변화된 모습을 자꾸 몇 년 동안 보여준다고는 했지만 자, 규제가 나올 때마다 이 부동산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도 뭐 부동산이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다. 지표상으로는 뭐 하락하고 있다. 기타 등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저는 이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락기 뭐 대세 하락기로 뭐 접어들었다라고 보진 않고 지금 잠깐 눌림목 또는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에 맞춰서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당선되면서 이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아파트 값이 상승을 하고 있다. 자, 부동산 가격이 지금 불안정해지고 있다라는 뉴스 보도가 나오는데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오세훈 서울시장 때문에 상승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시장은 상승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상승폭이 조금 축소됐을 뿐이고요. 자, 그런데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자가 당선되기 이전부터도 지금 재건축 강북이든 강남권이든 상승은 하고는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요즘에 뭐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고 나서부터 뭐 지금 주택 가격이 막 폭등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건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다른 종합적인 이유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져요. 다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사실 지금 5월 2일 날 이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당대회 지금 나오려고 하는 후보자들 보게 되면 부동산 정책 수정론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권 주자들이 지금 대출 규제를 현실화해야 하고 재산세 등 이 섬세하게 검토할 부분이 많다. 자, 홍영표 의원이 얘기를 했고요. 자, 무주택자 LTV 주택담보대출 비율 그리고 DTI 총 부채 상환 비율. 자, 규제는 60에서 80%까지 올려야 된다. 이게 송영길 의원 이야기고요. 자, 공급대책 세제의 변화를 추구하겠다. 우원식, 자, 기호선 의원 등이 자, 기존 정책을 손질하는 데 있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지금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까지 집값을 잡겠다, 투기 수요를 억제시키겠다, 뭔가 이런 기존의 그 방향성에서 지금 이 틀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시장에 있는 참여자들,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뭔가 변화가 있겠구나. 변동사항이 있겠구나. 얼마 전에도 제가 국토교통부 장관 이 선출할 때 뭔가, 이 인사기조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좀 완화의 길이 좀 열리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자, 오늘 그 정청래 의원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공시가 9억 원 초과해서 12억 원 초과로 높이는 내용을 반영한 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게 지금 뭔 얘기예요? 주택 가격을 잡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풀어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자, 이거는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표심을 잡으려고 하는 이 민주당, 이 주류 의원들, 지금 발언들이 언론에 쏟아지고 있는데, 지금 또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그 노웅래 의원이라고 있어요. 노웅래. 현행 LTV 40%를 최소 60%까지 완화해줘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이에 그 이광재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 방송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1%에게 매겼던 세금이 종부세다. 종부세에 대한 과세 기준 상향을 거론한 바가 있는데요. 사실 지금 저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주택 가격이 저렴해요? 아, 저 보면은 깜짝깜짝 놀래요. 저 뒤에 컴퓨터가 있는데 매일매일 시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뭐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또 광역시 지금 많이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불안한 시장이에요. 계속. 예, 이런 상황에서 되면 실제로 법안이 바뀌든 안 바뀌든 사람들은 저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런 내용으로 인해서 집값이 지금 또 한 차례 불이 붙을 것 같은데요. 6월 1일 이후에 뭐 종부세, 뭐 요거 이제 맞을 사람 다 맞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이후에 물건이 좀 잠기면서 뭔가 상승할 거로 지금 저는 예측을 했는데, 안 그럴 것 같아요. 현재 4월 중순이 넘어갔죠? 6월 달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 좀 불안한 시장이 앞으로 데이터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이 재건축 규제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자, 재건축 규제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사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죠. 그래서 조합 설립이 되게 되면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하기 힘들어요. 자, 그리고 지금 최근에 아직 법 개정은 되지는 않았지만 2년 실거주를 해야만 우리가 그 앞으로 뭐 조합원으로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국토교통부와 뭔가 좀 협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이 재건축 규제가 좀 그러니까 재건축을 규제하겠다라고 하는데, 자, 재건축 규제 왜 할까요? 지금 불안하니까 상승하고 있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집값은 계속 상승하는 부분이 맞았고 지금 굉장히 불안하다. 자, 그리고 불안하기 때문에 이제 서울시에서도 재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해서 규제가 이제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얘기 나오는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겠다랍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고, 자, 서울시 전역으로, 자, 규제 범위를 확대한다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전세, 월세가 좀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주택자라든가 도시 서민이, 자, 요런 아파트 단지에서 많이 거주를 하는데, 사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게 되면, 대부분 민간에서 임대차 주택을 많이 공급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버리게 되면 또 다른 부작용이 이제 나타날 수 있고요. 시장은 안정화되지 않는다라고 보여져요. 왜? 오래된 아파트들. 자,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혹시라도 묶였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실수요만 들어가는 거예요. 실수요만. 자, 다주택자? 자, 다주택자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실 시장에서는 무주택자들은 다주택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전세도 살고 월세도 살면서 그 기간을 채워가면서 내가 아파트 청약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조차 생기는 건데 그런 기회들이 점점 박탈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전세, 월세 가능한 물량이 또 줄어들게 됨으로써 또 높은 전세가율, 뭐 상승률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그러다가 보면은 이참에 또 내가 집을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재건축 단지들이 그 실거주 2년 그 피하려고 또 분주하게 움직이는 이 오래된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점차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물건들이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요. 또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서울 공급 물량이 좀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좀 불리한 상황이 전개가 될 텐데 지금 일단 정책적인 기조가 그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지금 뭔가 선거 패배 이후에 지금 부동산 시장의 이 심리적인 부분을 자극시킬 수 있는 내용들 이게 지금 이미 나왔다는 얘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다이나믹하게 또 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자, 그런데 그 시점이 지금 이미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에 맞춰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지금 뭔가 재건축 오래된 아파트 이 심상치가 않다가 아니라 이미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규제로 이제 그 맞설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규제가 나오면 나올수록 지금 이 시장에 이 재고 주택이든 아니면 신규 주택이든 이게 원활하게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공급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이게 또 악수가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또 한 차례 이제 가격 급등이 또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주택 가격이 저렴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주택을 무조건적으로 취득하라는 건 아니에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취득하세요라고 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올해 들어서는 일단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는 있지만 일단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체력에 맞게끔 또 본인의 능력에 맞게끔 자, 주택을 내가 매수를 하는 게 맞는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자본적인 상황을 좀 체크를 하신 다음에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제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클 텐데 일단 지금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단기적으로 뭐 주택 가격이 하락한다.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심리적인 부분, 자본적인 여유가 되는지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하면서 접근해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집값을 잡겠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토대로 보게 된다 그러면 집값이 쉽사리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내용 한번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내용 전달해 드리는 백부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Found myself in your home, said hello, put my name in your phone.